해길몽 에도가와 란포지음 강담 구자형. 그것은 한낮의 악몽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의 사건이었을까? 늦은 봄의 후덥지근한 바람이 달아오른 뺨에 느껴지는 어느 무더운 날 오후였다.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갔던 것인지 산책 도중이었는지 그것조차도 희미해서 기억나지 않지만 난 어느 한적한 변두리에 끝없이 곧게 이어진 넓은 먼지투성이 대로를 걷고 있었다. 마치 수차례 빨래를 거듭한 호도처럼 힘을걷게 바랜 상점들이 조용히 처마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1미터 정도 되는 진열장엔 먼지로 얼룩진 초등학생 운동복이 걸려 있었고 바둑판처럼 칸막이로 된 얇은 나무 상자 속엔 빨강, 노랑, 하양, 갈색 등 모래 같은 씨앗들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좁고 어두운 가게 안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자전거 프레임과 타이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삭막한 집들 사이 작은 격자문 안쪽에 그을린 듯한 등이 매달린 2층 집이 있었는데 마치 양쪽 집 사이에 끼어 눌려 있는 모양새로 외설적인 삼味線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아프쿠 치키리키 아파파 아파파. 먼지투성이 여자아이들이 길 한가운데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파파 하는 애처로운 선율이 희미한 봄하늘로 느릿하게 증발해갔다. 남자아이들은 줄넘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긴 줄이 끈질기게 땅을 때리며 하늘로 올라갔다. 줄무늬 옷을 풀어헤친 한 아이가 폴짝폴짝 뛰고 있었다. 그 광경은 고속 카메라로 찍은 영화처럼 참으로 여유롭게 보였다. 때때로 무거운 짐차가 덜커덩거리며 도로와 집들을 흔들며 나를 지나쳤다. 문득 나는 앞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4, 15명 정도의 어른과 아이들이 길가에 불규칙한 반원을 그리며 멈춰서 있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일종의 웃음이 떠올랐다. 희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어떤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고 껄껄 웃고 있었다. 호기심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 많은 사람의 웃음과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한 진지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 창백한 얼굴은 입을 크게 벌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다. 행상의 말투치고는 너무나 열정적이었다. 종교인의 거리 설교치고는 구경꾼의 태도가 불경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난 자신도 모르게 반원 속 군중에 섞여 청중의 한 사람이 됐다. 연설자는 푸르스름하고 칙칙한 색의 기모노에 노란 각대를 단정하게 맨 외모가 좋고 상당한 교양이 있어 보이는 40대 남자였다. 가발처럼 멋있게 빛나는 머리 밑에 둥글고 살집 있는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눈,
훌륭한 콧수염으로 둘러싸인 새빨간 입술. 그 입술이 거침없이 침을 튕기며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땀이 맺힌 높은 코, 그리고 기모노 자락 아래로 먼지투성이의 맨발이 보였다. 나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연설은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한없이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동안 구경꾼들의 얼굴을 둘러보더니 이내 자문자답하듯이 말을 이었다. 죽일 정도로 사랑했다. 슬프게도 그 여자는 바람둥이였다. 갑자기 구경꾼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와 그 다음 말인 언제 다른 남자와 붙어먹을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라는 말을 거의 놓칠 뻔했다. 아니, 벌써 붙어먹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또다시 더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걱정이 돼서, 아주 많이 걱정이 돼서.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가부키 배우처럼 고개를 흔들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빌었다. 손을 모아 빌었다. 모두가 웃었다. 제발 맹세해줘. 나 말고 다른 남자에겐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줘. 그러나 그 여자는 절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마치 장사꾼처럼 수완 좋게 능숙한 기어대로 그 순간순간을 얼버무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수완이, 교태가 얼마나 나를 사로잡았는지. 누군가가 아이고,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외쳤다. 그리고 다시 웃음소리. 여러분, 남자는 그런 헛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만약 내 처지였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머리 장식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혼자서 능숙하게 단장했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 만진 상태였습니다. 고운 화장을 한 얼굴이 내 쪽을 돌아보며 붉은 입술로 방긋 웃었습니다. 남자는 여기서 어깨를 한번 들썩이며 시선을 돌렸다. 짙은 눈썹이 찌푸려져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붉은 입술이 불쾌하게 비틀어졌다.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해둔 송곳을 그 여자의 고운 목덜미에 힘껏 찔러 넣었습니다. 곧 웃음이 사라지기 전에 앞니를 드러낸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떠들썩한 약광구 악단이 지나갔다. 큰 나팔이 커다란 소리를 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저 멀리 만주에서 온 아이들이 곡조에 맞춰 노래하며 줄줄이 따라갔다. 여러분, 저들은 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라 타로는 살인자다! 살인자다!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악단의 북소리만이 남자의 연설에 반주라도 하는 듯이 계속 들려왔다.
나는 아내의 시체를 5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잘 들으세요. 몸통이 하나, 팔이 2개, 다리가 2개. 이게 즉 5개입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하얀 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물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말했다. 목을 앞으로 내밀고 눈을 굴리면서 마치 큰 비밀을 밝히는 것처럼. 20하루 동안 우리 집 수도꼭지는 쉴 새 없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5조각으로 자른 아내의 시체에 말이죠. 18리터짜리 통에 넣어서 냉장 보관했던 겁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비결인 겁니다. 비결인 거예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시체 밀랍, 즉 시랍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시랍. 어느 의학서의 시랍이란 항목이 그 저자의 곰팡내 나는 그림과 함께 내 눈앞에 떠올랐다. 도대체 이 남자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무엇인지 모를 공포가 내 심장을 풍선처럼 가볍게 만들었다. 아내의 기름진 하얀 몸통과 팔다리가 귀여운 밀랍 인형이 돼버렸습니다. 아이, 결국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어제부터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잖아. 누군가 끼어들어 소리쳤다. 이봐, 여러분! 남자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은 내 아내가 가출했다고 굳게 믿고 있겠지. 하지만 잘 들어. 이봐! 잘 들어! 그 여자는 내가 죽인 거야. 어때? 놀랐지?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웃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남자는 한순간에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남자는 다시 속삭이듯이 말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정말로 내 것이 돼버렸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키스하고 싶을 때 키스할 수 있고, 껴안고 싶을 때 껴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걸로 대만족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나는 살인자니까요. 언제 경찰에게 들킬지 모르죠. 그래서 나는 기가 막힌 생각을 했죠. 숨길 장소를 말이에요. 경찰이든 형사든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자, 봐요. 저기 있어요. 내 사랑스러운 아내는 내 가게 앞에 잘 전시돼 있습니다. 남자의 눈이 나를 보았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바로 코앞에 흰 천막이 보였다. 약, 효과 보장된 약, 익숙한 코딕 서체, 그리고 그 안쪽 유리 상자 속의 인체 모형. 그 남자는 약국의 주인이었다. 봐요. 저기 있잖아요. 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잘 봐주세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새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내 눈앞 유리 상자 속에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앞니를 드러내며 방긋 웃고 있었다. 끔찍한 밀랍 인형의 표면 아래 진짜 인간의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보였다. 모형이 아니라는 증거로는 온몸에 잔털이 나 있었다.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나는 쓰러질 듯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천막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남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군중 곁에서 떨어졌다. 돌아보니 군중 뒤에 한 경찰이 서 있었다.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웃으며 남자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아니, 뭘 웃고 있는 겁니까? 경찰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어낸 말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도쿄 한복판에 사람의 시체가 공개돼 있잖아요. 무신경한 경찰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는 이렇게 말해줄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실행할 기운이 없었다.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내 앞길은 끝없이 이어진 하얀 길이 펼쳐져 있었다. 아지랑이가 늘어선 전신줄을 해초처럼 흔들고 있었다. 백일몽 에도가와 란포지음 강담 구자영